2021학년도 3월 고1 국어 모의고사 26번에서 30분 지문 해설 강의입니다. 여러분 읽으셨을 거라고 보고 문단별로 핵심 내용 정리한 후에 문제풀이 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내용을 보면 원자 핵을 무엇이 구성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학 시간에 들었던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 원자 핵이다 그 말이죠. 근데 죄송합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를 핵자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자 안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 핵의 질량수라는 개념은 결국은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를 더한 것이죠. 그리고 어떤 원자 핵이 이제 뭐 할 수도 있다? 핵 분열을 할 수 있고 핵융합을 할 수 있는데 원자 핵 한 개가 질량수가 큰 하나의 원자 핵이 그 원래의 원자 핵 질량수보다 작은 두 개의 원자 핵으로 쪼개지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한다? 핵 분열이라고 한다는 거죠. 됐나요? 그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핵융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질량수가 적은 두 개의 원자 핵이 합쳐지면서 원자 핵이 하나가 되고 질량수가 더 큰 원자 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문단은 원자 핵을 어떤 핵자들이 구성하고 있고 질량수의 개념은 무엇이며 핵분열과 핵융합이 무엇인지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2문단입니다. 2문단에 정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문단에 이제 결합 에너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1문단에서 이야기했던 핵분열과 핵융합을 설명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소린고 하니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되어서 형성된 원자 핵의 질량을 달아보고 그 원자 핵이 되지 않은 상태, 즉 구성되기 전의 핵자들, 즉 분리되어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죄송합니다. 질량을 합해보면 이를테면 찰흙덩이 두 개를 각각 10g, 15g 그러면 합치면 이게 25g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합친 그 덩이가 된 질량이 25보다 작더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핵자들이 각각 가지고 있을 때 그 무게, 그 질량이 원자 핵이 되면서 줄어들잖아요. 정확히 무게가 아니고 질량이죠. 그 질량을, 줄어든 질량을 개념을 붙였습니다. 질량 결손이라고.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한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에너지, 질량 에너지 등가의 원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우리는 국어 시간이니까 그런 게 있다 치고 거기에 의해서 질량과 에너지가 서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10g이 어떤 맥칼로리 에너지로 또는 맥칼로리 에너지가 결국 어떤 맥그램의 질량으로 바뀔 수 있다. 서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그러면 그 상호 전환될 때 관계 함수가 있겠죠. 그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의 일반성 그 특수 상대 이론에서 나오는 E는 mc의 제곱 많이 보셨죠? 그게 이야기입니다. 에너지는 질량에다가 광속, C가 빛의 속도를 말하거든요. 광속의 제곱을 곱한 것이다. 그런 거죠. 즉 질량이 에너지로 또는 에너지가 질량으로 서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리고 이제 원자 핵의 결합 에너지, 즉 원자 핵의 결합 에너지가 질량 결손과 같다. 즉 에너지가 뭐라는 거죠? 질량과 이렇게 서로 뭐 될 수 있다? 상호 전환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원자 핵의 결합 에너지가 뭔데? 자, 여기서 결합 에너지란 말에 결합에 절대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즉 결합과 분리를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원자의 결합 에너지를 원자 핵을 개별 핵자로, 즉 원자 핵을 뭘로 구성하고 있죠? 양성자와 중성자가 구성하고 있죠. 즉 붙어있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따로따로 분리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 에너지를 원자 핵의 결합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죠. 왜요?
핵자들이 결합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다시 분리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에너지가 가해지는 거죠. 그래서 원자의 결합 에너지를 어떻게 정의해야 한다? 원자핵을 개별 핵자로 분리할 때 가해야 되는 에너지로 정의한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를테면 이제 핵자가 양성자와 중성자인데 개수가 여러 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핵자 한 개당 결합 에너지로 우리가 에너지 못하네요, 그죠? 에너지로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당연히 원자핵 전체 결합 에너지를 구성하고 있는 그 핵자들의 질량수로 나누면 되겠죠. 근데 이것은 이제 그 원자가 뭐 산소 원자다, 그다음에 뭐 철 원자다, 그다음 우리 방사능에서 만드는 우라늄 원자다. 원자는 원자핵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 핵자당의 결합 에너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됐나요? 자, 3문단입니다. 원자핵을 구성하고 있는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더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겠죠. 더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것은 이렇게 분리될 가능성이 낮으니까 그 결합된 원자핵이 더 안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모든 원자핵은 안정된 상태가 되려고 하는 본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역으로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작은 어떤 원자핵들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큰 원자핵보다 덜 안정하겠죠. 그러면 더 안정되기 위해서 무엇을? 핵분열 또는 핵융합을 거쳐서 결국은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더 큰 상태가 됩니다. 결국은 더 안정한 상태로 갔다는 거죠. 아까 이 문단에서 말했던 핵분열과 핵융합 시에도 핵자들이 뭉쳐서 뭐가 되는 거죠? 원자핵이 되거나 또는 그 원자핵이 분리되어서 핵자들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때 뭐가 발생한다? 질량이 결손됩니다. 질량이 줄어든다 이 말이죠. 그 줄어든 질량은 아까 질량은 뭘로 바뀔 수 있다?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 됐나요? 그러면 첫 부분에 핵분열이나 핵융합을 통해서 뭐가 발생된다? 에너지가 발생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됐나요? 4문단 하겠습니다. 자, 핵분열 또는 핵융합을 통해서 발전에 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4문단은 핵분열을 통해서 발전, 전기를 일으키는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라늄 235라는 원자 핵의 중성자를 흡수시키면 그 중성자가 이제 결합이나 분리 과정에 관여하겠죠. 그래서 새로운 원자핵, 즉 다른 물질이 된다는 겁니다. 우라늄 235라는 원자핵이 새로운 원자핵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질량수가 작고 뭐가 큰?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못하네요. 에너지가 큰, 그렇죠? 에너지가 큰 어떤 새로운 원자핵이 되면 왜 이렇죠? 근본 원리는 더 안정된 상태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핵분열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중성자가 다 쓰이지 않고 다시 두세 개가 방출되는데 이 방출된 것이 그 옆에 있는 다른 우라늄 원자에게 흡수되어서 또 위와 같은 반응이 일어나고 또 중성자가 방출되고 일어나고 소위 말하는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즉 핵분열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데 그때 질량 결손이 계속 발생하겠죠. 그러면 그 결손된 질량은 결손된 질량은 에너지로 바뀔 수 있고 그 에너지로 우리 물 끓여서 터빈 돌려서 전기 일으킨다 그런 이야기죠. 됐나요? 자, 5문단입니다. 5문단은 핵분열 원리 뒤에 나오는 이제 추가적인 핵분열 과정에 대한 설명인데요. 크게 두 가지 개념이죠. 감속제와 제어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감속제와 제어봉이 왜 필요하냐면 핵분열에서 중성자, 아까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방출되는 중성자, 이 중성자의 속도가 너무 빠르면 그러니까 원자핵식을 흡수해야 핵분열이 일어나는데 얘가 너무 빨라서 흡수가 잘 안 된다는 거죠. 방출이 문제가 아니고 방출된 중성자가 너무 빠르면 원자핵이 흡수를 못해서 핵분열 연쇄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중성자의 속도를 뭐 할 필요가 있다? 줄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줄여주는 재료를 감속제라 하고 물이나 흑연이 사용된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죠.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이 감속제는 반응의 속도가 아닙니다. 중성자 자체의 속도를 낮춰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중성자 속도를 낮추어서 새로운 원자에게 흡수가 되어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 핵분열이 계속 일어나는 건데, 그 연쇄 반응 자체가 너무 빠르면, 즉 급격하면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건 폭발이 아니죠. 그래서 그걸 조절하는 것이 바로 뭐다? 제어봉인데, 제어봉은 중성자를 흡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흡수했다가 내놓았다가, 즉 감속제는 빠른 중성자를 느리게 한다면 그 나온 느려진 중성자의 양을 조절해서 핵분열에 관여하는 중성자의 수를 조절해서 연쇄 반응을 너무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게 해서 폭발을 막아주는 것은 제어봉인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6문단입니다. 6문단은 핵융합에 대한 설명이죠. 핵융합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핵융합은 이제 태양이 태양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방식인데, 주로 태양의 중심부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그 재료는 수소 원자핵인데, 수소 원자핵은 쉽게 말하면 질량수가 1인 거죠. 그죠? 질량수가 1인 건데, 그것이 두 개가 이제 융합이 된 거죠. 이거는 거의 핵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이 융합되어서 새로운 원자핵이 됐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중수소 원자핵입니다. 여기 H에 2라는 첨자가 있죠. 질량수가 바뀐 겁니다. 자, 이 중수소 원자핵에 아까 재료였던 수소 원자핵이 하나 더 겹치면 이제 질량이 3이 되면서 새로운 원소 헬륨 3 원자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헬륨 3 원자핵이 두 개가 융합되면서 헬륨 4 원자핵, 쉽게 말하면 수소 원자핵이 헬륨 4 원자핵으로 계속해서 융합을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렇죠, 우리 핵융합이나 핵분열이 있을 때 질량 결손이 발생합니다. 그 결손된 에너지가 뭘로? 결손된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되죠. 그것이 바로 태양 에너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나요? 자, 7문단입니다. 앞문단은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발전이었다면, 지구죠. 여기서는 지구는 태양과 당연히 물리 조건이 다르겠죠. 그래서 태양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을 지구에서 일으키기 어렵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지구에서 사용하는 핵융합은 DT 핵융합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 D는 중수소 원자핵을 이름하는 것이고요, 이 T는 삼중수소 원자핵을 이름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삼중수소 원자핵과 그 헬륨 원자핵이 이게 번호는 같은데 이제 다른 물질인 거죠. 다른 구조로 결합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자, 어쨌든 중수소 원자핵 하나와 삼중수소 원자핵이 하나 융합되어서 결국은 태양에서의 결과물처럼 헬륨 4 원자핵이 된다. 즉 이런 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핵융합을 일으키는 물질이 세상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선정해서 이용하는 이유는 그 두 물질의 핵융합 반응 확률이 높고, 질량결손으로, 아까 질량결손은 뭐가 떠올라야 되죠? 에너지 전환이죠. 전환되는 에너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됐나요? 자, 8문단입니다. 지구의 DT 핵융합 방식이 7문단에 설명되었죠. 그런데 지구의 핵융합이 실제로 간단치 않답니다. 핵융합에 필요한 그 원자핵이 이렇게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자 속에 전자라는 거 있죠. 전자와 전기적 결합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자 상태에서는 그 원자핵을 이용한 핵융합이 불가하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핵융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원자핵이 들어있고 핵과 전자가 들어있는 그 물질을 소위 말하는 플라즈마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플라즈마 상태는 우리가 원하는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된 상태인데, 이 분리를 하더라 해도 이 원자핵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어서 원자핵끼리 융합하기 위해서 다가가면 밀어내는 힘, 청력이 작용한다. 그렇죠? 그래서 플라즈마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온도를 높이고 그 플라즈마의 온도를 높이고 원자핵을 고속으로 속도를 높여 가지고 아까 말한 분리된 원자핵이 다가갈 때 발생하는 청력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플라즈마의 온도가 높아야 되고 원자핵이 고속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러면 플라스끼리 밀어내는 청력이 해결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 플라즈마의 온도가 높아야 하는데 핵융합로, 즉 핵융합을 일으키는 곳에 이제 플라즈마를 넣었을 때 그 플라즈마를 1억 도씨 이상으로 가열을 했을 때 핵융합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이 가열한 플라즈마가 고온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텐데 그 플라즈마를 담고 있는 그 융합로, 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벽에 접촉하면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장을 활용해서 이제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으니까 융합로의 벽과 접촉되는 것을 막아서 고온을 유지하며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그 고온을 유지하고 있는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우리가 안정적인 핵융합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고온의 플라즈마가 높은 밀도를 유지하면서 300초 이상 그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아주 기술적인 정보였습니다. 자, 26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위 그런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번 양성자의 질량과 중성자의 질량을 더한 것을 질량수로 한다. 이 질량수에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였죠. 개수. 됐나요? 예. 그 다음 2번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는 청력이 작용하여 서로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다. 자, 원자핵끼리, 그죠? 플러스끼리 다가갈 때 청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물질 상태는 원자핵 플러스와 전자 마이너스가 결합되어 있죠. 전기적 인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청력이 아니라 인력이라 했으면 될 텐데요. 자, 그 다음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는 핵자당 결합 에너지를 질량수로 우리가 지금 원자핵을 핵자가 구성하고 있다는 개념만 있어도 이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거꾸로 되어 있죠. 핵자당 결합 에너지는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를 질량수로 나눈 것입니다. 됐나요?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따르면 질량은 에너지의 광속의 제곱을 곱한 값과 같다. 예. 어릴 때 아인슈타인 위인전 많이 본 사람 바로 알 겁니다. E는 mc의 제곱인데 그걸 지금 설명해 놨었습니다. 그죠? 에너지가 질량에다가 뭐 한 거죠? 예, 광속의 제곱을 곱한 거죠. 그래서 말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5번 핵자들이 결합하여 원자핵이 될 때 줄어든 질량이 전환된 에너지의 크기는 그 원자핵을 다시 개별 핵자들로 분리할 때 필요한 에너지의 크기와 같다. 그렇죠? 핵자들이 결합하여 원자핵이 될 때 질량 결손이 생기고 그것이 에너지가 되는데 그 에너지 크기는 결국 분리할 때 필요한 에너지, 이게 뭐였죠? 결합 에너지였습니다. 결합 에너지와 같다라고 나옵니다. 됐나요? 자, 27번 가겠습니다.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은 우라늄 235 원자핵을 사용하는 핵분열 발전, 그 과정이 사실은 사문단에 그대로 들어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은 빨리빨리 사문단 내용으로 확인해가면서 풀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우라늄 235 원자핵에 전자를 흡수시켜 핵분열을 일으킨다. 자, 중성자였죠. 중성자 두세 개가 방출되어서 이렇게 핵분열을 일으키고 또 방출되고 됐나요? 자,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전자가 아니라 중성자죠. 2번 물이나 흑연을 감속제, 이 중성자가 너무 빨리 튀어나온 방출된 중성자가 너무 빨리 돌아다니면 흡수가 안 되어서 핵분열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그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 그게 바로 감속제였습니다. 중성자 속도를 느리게 한다를 지금 중성자 속도를 조절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다시 쓰기를 한 것인데 맞다고 볼 수 있죠. 3번 제어봉으로 중성자를 흡수하여 과도한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자, 중성자의 속도는 감속제가 늦추지만 이 느려진 중성자가 연쇄 반응을 너무 많이 빠르게 일으키면 폭발한다고 나오죠. 그 폭발을 지금 뭐죠? 과도한 에너지 발생이라고 뭐 했다? 바꿔놨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제어봉이 중성자를 흡수함으로써
중성자 수를 조절한다고도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3번도 맞는 이야기. 4번 우라늄 235 원자핵이 분열되면 우라늄 235 원자핵보다 즉 다른 원자핵으로 바뀌는데 질량수가 작고 하나 더 있었죠? 핵자당 결합 에너지는 큰 질량수가 작고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커서 더 안정된 새로운 원자핵들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핵분열이 일어난다. 그런 말이죠. 그럼 5번 우라늄 235 원자핵이 분열되면서 방출되는 중성자의 속도를 느리게 해서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아까 이거는 2번하고 상관이 있죠. 그죠? 2번을 지금 2번에 들어갈 내용을 조금 분리해서 따로 낸 겁니다. 중성자 속도를 느리게 해서 즉 조절해서 핵분열이 확률이 높아지게 하는 거죠. 너무 빠르면 핵분열이 잘 안 일어나니까. 그리고 이렇게 일어나는 그 반응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걸 뭐라고 한다? 연쇄 반응이라고 했죠. 그래서 27번에 5번도 맞습니다. 틀린 것은 1번이네요. 자, 28번 보겠습니다. 28번은 이렇게 자료가 많은 문제인데요. 자료 해석이죠.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지시사항을 잘 따라가면 답은 쉽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28번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의 설명을 이해한 내용을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그림은 여러 원자핵의 핵자당 결합 에너지입니다. 그죠?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클수록 더 안정되어 있죠. 기억나시나요? 예. 철 Fe56 원자핵은 다른 원자핵들에 비해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크죠. 제일 크네요. 그죠? 세로축이 핵자당 결합 에너지. MEV는 메가 일렉트론 볼트라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 모르셔도 돼요. 그냥 MEV 하셔도 돼요. 100만 전자볼트라는 어떤 단위입니다. 전자 에너지를 말하는 거죠.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갑니다. 철 원자핵은 핵자당 에너지가 크다. 철 원자핵은 모든 원자핵 중에서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가장 크고 가장 안정된 상태. 요거 이해되시죠? 핵자당, 즉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되어 있는 그 에너지가 크고 그래서 안정되어 있다 그 말이죠. 철 원자핵보다 질량수가 작은 질량수는 밑에 있네요. 질량수가 작은 원자핵은 그러면 뭐를 통해서 핵융합을 통해서 그리고 질량수가 큰 원자핵은 핵분열을 통해서 질량을 줄임으로써 결국은 FE처럼 그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높은 새로운 다른 원자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철을 기준으로 철이 가장 뭐죠? 핵자당 에너지가 크죠.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아이들은 질량수를 키워야 핵자당 에너지가 커지겠죠. 이해되셨나요? 물론 자기들 가진 만큼의 핵자당 에너지가 발생할 겁니다. 그러니까 질량수가 커지려면 핵융합을 해야 되겠죠. 여기 우라늄은 FE보다 그러니까 더 큰 질량을 갖고 있으니까 질량수가 작아져야 되겠죠. 핵분열을 해야 되겠죠. 됐나요? 자, 그리고 이제 기호 설명을 조금 하는데요. 아까 우리 본문에는 여기 위첨자만 나왔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위첨자가 뭐다? 질량수다. 질량수는 뭐죠? 양성자와 중성자 개수를 합쳐놓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성자 수는 표시가 안 돼 있죠. 밑에 있는 Z, 아래 첨자가 양성자 수고 그 X는 그 특별한 특정한 원소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1번 헬륨4 원자핵은 핵융합을 거치면 더 안정된 상태 원자핵으로 변하고 자, 헬륨4 여기 있네요. 그죠? 얘를 말합니다. 이 4 위에 왼쪽 4를 보시면 됩니다. 얘가 F에 비해서 질량수가 적으니까 질량수를 키우려면 핵융합이 맞죠? 맞네요. 예, 1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중수소 원자핵 중수소 아까 본문에 있었습니다. H에 2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죠? 요 제일 밑에 있는 얘입니다. 예, 그쵸. 중수소 원자핵은 3중수소 H에 3이 붙어 있는 거죠. 원자핵과 양성자 수는 같지만 양성자 수는 어디다? 예, 밑에 아래 첨자 11 같네요. 그죠? 그러면 양성자 수는 같지만 뭐가 다른 거죠? 중성자 수가 다르니까 양성자와 중성자를 개수를 합쳐놓은 질량수가 결국 달라지죠. 그래서 3중수소는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2개니까 3이 됐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중수소는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 해서 이게 뭐가 됐죠? 중수소 2가 된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자, 2번 중수소 3중수소 원자핵은 양성자 수는 같지만 그 다음 이게 뭐다? 중성자 이야기가 아니네요. 더 안정된 상태다. 자, 누가 더 안정되어 있죠? 뭐가 클수록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클수록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가 더 안정되어 있나요? 3중수소가 더 안정되어 있죠. 주어가 지금 중수소 원자핵 되어 있으니까 틀렸네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3번 철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는 철 원자핵의 핵자당 결합 에너지에 26을 곱한 것과 같겠군. 자, 우리 핵자당 결합 에너지는 어떻게 나오죠? 그 전체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에다가 뭘 나눴나요? 질량수를 나누었습니다. 질량수를 나누면 핵자당 에너지가 결합 에너지가 나오니까 거꾸로. 그럼 원자핵 전체의 결합 에너지는 핵자당 결합 에너지의 질량수를 곱하면 되겠죠. 근데 철의 질량수는 26이 아니라 뭐죠? 56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틀렸습니다. 맞나요? 4번에 우라늄 235 원자핵이 핵분열하여 생성된 원자핵들은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9 메가일렉트론 볼트 이상이겠군. 자, 보십시오. 우라늄은 지금 8보다도 낮습니다. 맞나요? 철이 지금 9에 근접하고 있죠. 그런데 우라늄의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9 메가 일렉트론 볼트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선생님, 핵분열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상태의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핵분열을 통해서 발생하는 그 에너지가 바로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결합 에너지와 분리 에너지는 같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8보다 조금 적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우라늄 235 원자핵은 철 원자핵에 비해 원자핵을 구성하고 있는 핵자들이 더 쉬운 거네요. 그죠? 핵자들이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으면 뭐가 커야 되죠?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커야 되죠. 지금 낮잖아요. 철보다 우라늄이.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자료만 잘 따라오시면 이런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었습니다. 됐나요? 자, 29번입니다. A와 B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A는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 그 다음에 B는 지구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이죠. 자, 그거 빨리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죠. 자, 태양에서는 수소 원자핵 2개를 가지고 융합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헬륨 4 원자핵이 발생하면서 융합 반응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헬륨 원자핵의 직전 재료는 뭐였죠? 헬륨 3 원자핵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구는 DT 핵융합이라 했고요. 재료를 중수소 원자핵과 3중수소 원자핵을 융합시켰는데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은 헬륨 4 원자핵 똑같은데 지금 태양은 헬륨 3을 거쳐서 헬륨 4가 나왔고요. 지구는 중수소와 3중수소를 계속 융합시키면서 헬륨 4가 바로 나온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시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A 1번 태양의 핵융합 과정에서 헬륨 4 원자핵의 개수는 늘어나겠죠. 결과물이니까. 그쵸? 그 다음에 2 B는 지구에서의 핵융합 반응입니다. 중수소 원자핵과 3중수소 원자핵을 원료로 사용한 거 맞죠? 그 다음에 3 헬륨 4 원자핵은 어디죠? 지구에서와 달리 태양에서는 헬륨 3 원자핵이 융합하여 생성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태양은 수소 원자로 시작해가지고 중간 과정을 거쳐서 헬륨 3이 헬륨 4 직전의 재료였습니다. 그런데 어디는 지구에서는 중수소와 3중수소를 바로 융합시켜서 헬륨 4가 나왔죠. 그래서 3번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4번 태양과 지구에서의 그 핵융합 반응 모두 반응 전후에 뭘로? 질량 결손이 일어나고 이게 에너지 된다는 즉 핵융합의 기본 원리는 똑같았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에 B 지구에서의 핵융합인 것 같습니다. DT 반응이죠. 을 위해서는
A가 일어나기 위한 물리적 조건과 동일한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게 쉬운 문제네요. 그죠? 5번만 빨리 봐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왜 지구에서는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융합을 시도하지 않는다? 물리적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죠. 만들어줄 수 없으니까 요거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B를 한다고. 맞죠?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틀렸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30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0번은 비교적 간단한 문제입니다. 니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 자, 니은의 내용은 왜 우리 지구에서 핵융합을 일으키기 위해서 원자핵을 양성자를 분리해내야 되는데 양성자끼리는 또 플러스가 돼가지고 뭐 한다? 서로 밀어낸다 그랬죠. 그 플러스 되는 상태를 뭐 하기 위해서 밀어내는 청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원자 양성자가 분리된 상태가 플라즈마였죠. 그죠? 그 플라즈마를 어떻게 해야 된다? 온도를 고온을 해서 그리고 고속으로 해서 서로 원자 핵들 사이의 청력, 밀어내는 힘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온으로 가열했죠. 그래서 30번의 답은 구체적으로 한 부분을 묻는 겁니다. 3번이죠. 됐을까요? 자, 여기까지 풀이였습니다.